하나야, 연습 끝난 후에 남아봐. 코치의 목소리가 체육관에 메아리 쳤다. 유하나의 심장이 순간 멎는 듯 했다. 주변의 팀원들이 짐을 챙기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하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서울의 한 여자대학교 체육관, 늦은 오후의 공기가 아직도 땀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하나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배구팀의 에이스였다. 그녀의 키는 175cm, 날카로운 눈매와 단단한 어깨가 그녀를 돋보이게 했다. 하지만 오늘 코치 유소연의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 연습이 끝나고 팀원들이 사라지자 체육관은 고요해졌다. 소연 코치는 30대 초반, 팀을 이끌며 엄격하지만 따뜻한 리더십으로 유명했다. 그녀의 머리는 단발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눈빛은 항상 깊었다. 하나야,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이니? 소연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흘러나왔다. 하나는 바닥을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아니요, 코치님. 그냥 피곤해서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하나는 최근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안이 어려워졌고 어머니는 매일 울기만 했다. 하나는 장학금을 위해 배구에 매달렸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이 쌓여갔다. 소연은 그런 하나를 보며 조용히 다가왔다. 하나야, 나한테 솔직히 말해봐. 코치로서가 아니라 언니처럼. 그 말에 하나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소연의 손이 하나를 안아주었다. 그 포옹은 따뜻했고 하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품에서 안정을 느꼈다. 그날 이후 둘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소연은 하나를 특별히 챙겼다. 연습 후에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하나는 소연의 과거를 들었다. 소연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고아원에서 자랐고 배구를 통해 삶을 바꿨다고 했다. 한국 사회는 약자를 용납하지 않아. 하지만 너처럼 강한 애들은 다를 수 있어. 소연의 말은 하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봄이 되자 서울의 거리는 벚꽃으로 물들었다. 하나와 소연은 주말에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코치님,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하나가 물었다.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너를 보면 내 어린 시절이 떠올라. 그리고 너 자체가 좋아. 그 말에 하나는 가슴이 뛰었다. 소연의 눈빛이 달라 보였다. 그날 벚꽃 아래에서 둘은 손을 잡았다. 그것은 우정 이상의 무언가였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시선은 차가웠다. 대학 캠퍼스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유하나랑 소연 코치가 너무 가까워. 이상하지? 팀원들의 수군거림이 하나에게 들려왔다. 하나는 불안해졌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았다. 보수적인 가족과 사회의 압박, 결혼과 출산을 강요하는 문화 속에서 사랑은 숨겨야 할 비밀이었다. 하나의 가족은 전통적인 한옥에서 살았다. 아버지는 여자는 결혼해서 안정된 가정을 가져야 해라고 늘 말했다. 하나는 소연과의 감정을 숨겼지만 마음속으로는 갈등했다. 소연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과거에 비슷한 사랑을 경험했지만 배신당해 상처를 입었다. 하나야, 우리 조심해야 해. 세상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럼에도 둘의 사랑은 깊어졌다. 여름이 되자 소연은 하나를 제주도로 데려갔다. 바다를 보며 산책하는 동안 소연이 말했다. 하나야, 너 없인 못 살 것 같아. 하나는 눈물을 흘리며 안겼다. 제주의 검은 모래사장에서 둘은 서로의 아픔을 공유했다. 소연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 하나의 가족 압박. 그곳에서 사랑은 꽃피었다. 그러나 충돌이 시작되었다. 팀의 부주장인 지은이 둘의 관계를 의심했다. 지은은 하나와 친했지만 질투심이 컸다. 하나야, 코치님과 너무 붙어 다니면 안 돼. 소문날라. 하지만 하나는 부정했다. 지은의 눈빛이 변했다. 가을이 되자 대회가 다가왔다. 하나는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소연과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피로를 더했다. 대회 당일 하나는 실수로 공을 놓쳤다. 팀은 패배했다. 소연은 화를 내지 않았지만 하나는 자책했다. 미안해요. 코치님, 소연은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그날 밤 지은이 소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코치님, 하나랑 무슨 사이예요? 증거 있어요. 소연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배신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지은은 하나와 소연의 사진을 몰래 찍어두었다. 제주 여행 중 우연히 만난 지은이 그 장면을 목격한 것이다. 이게 공개되면 코치님 경력 끝나요. 지은의 메시지는 위협적이었다. 소연은 당황했다. 한국 사회에서 스캔들은 치명적이었다. 특히 스포츠계에서 여성 간의 사랑은 금기시되었다. 소연은 하나에게 말했다. 하나야, 당분간 거리를 두자. 위험해. 하나는 상처받았다. 왜요? 우리가 잘못한 게 뭐예요? 소연은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다. 세상이 잘못됐어.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아야 해. 하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의 사랑은 순수했는데 왜 숨겨야 하는가? 겨울이 되자 서울은 눈으로 뒤덮였다. 하나는 혼자 한강을 걸었다. 추운 바람이 뺨을 스쳤다. 마음속으로는 소연에 대한 그리움이 쌓였다. 소연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집에서 혼자 김치를 담그며 옛 추억을 떠올렸다. 한국의 전통 음식처럼 그녀의 사랑도 깊고 발효된 감정이었다. 팀 연습이 재개되었다. 소연은 하나를 피하려 애썼지만 눈빛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지은은 그 틈을 노렸다. 그녀는 팀원들에게 소문을 퍼뜨렸다. 하나랑 코치가 연인 같아. 봤어.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하나는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했다. 넌 이상해 라는 말들이 쏟아졌다. 하나의 가족도 이상함을 느꼈다. 어머니가 물었다. 하나야,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해? 남자친구 생겼니? 하나는 잔이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찢어졌다. 한국 가정에서 딸의 결혼은 중요한 일이었다. 하나는 압박을 느꼈다. 소연은 지은을 불렀다. 왜 그런 거야? 우리가 내게 무슨 잘못을 했니? 지은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코치님, 저도 하나 좋아했어요. 그런데 코치님이 가로챘잖아요. 그것은 질투였다. 지은의 반항적인 사랑이 배신으로 변한 것이다. 소연은 충격받았다. 지은아, 사랑은 강요할 수 없어. 그날 밤, 하나는 소연의 집으로 갔다. 문을 두드리자 소연이 나왔다. 하나야, 왜 왔어? 위험해. 하지만 하나는 안으로 들어가 안겼다. 코치님, 저 못 참아요. 사랑해요. 소연도 눈물을 흘렸다. 둘은 그 밤을 함께 보냈다. 대화와 포옹으로 가득 찬 밤이었다. 한국의 겨울 밤하늘처럼 차갑지만 따뜻한 불꽃이 피어났다. 그러나 다음 날 스캔들이 터졌다. 지은이 사진을 익명 게시판에 올렸다. 대학 커뮤니티가 들썩였다. 여대 배구팀 코치와 선수 스캔들, 소연은 학교로부터 호출받았다. 이게 사실이야. 학장의 물음에 소연은 침묵했다. 하나도 조사를 받았다. 우린 그냥 친해요 라고 변명했지만 믿는 사람은 없었다. 사회적 압박이 시작되었다. 소연의 친구들이 등을 돌렸다. 한국에서 그런 사랑은 안 돼. 하나의 가족은 분노했다. 아버지가 소리쳤다. 내가 그런 짓을 해. 집안 망신이야. 하나는 울며 집을 나왔다. 서울의 거리를 방황했다. 소연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하나를 만나러 갔지만 하나는 피했다. 코치님, 우리 끝내요. 제 탓이에요. 하나의 말은 거짓이었다. 그녀는 소연을 보호하려 한 것이다. 겨울이 깊어지자 둘은 각자의 고통 속에 살았다.
소연은 고향 부산으로 내려갔다. 바다를 보며 하나를 생각했다. 하나는 서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텼다. 하지만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봄이 다시 왔다. 벚꽃이 피자 소연은 서울로 돌아왔다. 하나야, 만나자 메시지를 보냈다. 하나는 망설였지만 한강에서 만났다. 코치님, 왜요? 소연은 너 없인 못 살아라고 말했다. 둘은 다시 손을 잡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재회는 달콤했지만 상처는 깊었다. 하나와 소연은 비밀리에 만났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하나가 물었다. 소연은 한국 사회가 변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변화는 느렸다. LGBT 권리가 논의되긴 했지만 보수적인 문화는 여전했다. 하나의 삶은 변했다. 배구팀을 그만두고 카페에서 일했다. 손님들 사이에서 한국의 일상적인 대화를 들으며 자신의 사랑을 숨겼다. 소연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작은 체육센터에서 코치로 일하며 과거를 잊으려 애썼다. 여름 축제가 다가왔다. 서울의 불꽃놀이 축제에서 둘은 만났다. 밤하늘에 피어나는 불꽃처럼 사랑은 화려했지만 순간적이었다. 소연 언니,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까? 하나가 물었다. 소연은 노력해보자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새로운 충돌이 왔다. 지은이 다시 나타났다. 미안해, 하나야. 내가 잘못했어, 지은의 사과였다. 그녀는 자신의 질투를 후회했다. 하나는 용서했다. 괜찮아, 지은아. 우리 모두 아팠어. 그 용서는 인문적인 순간이었다. 한국 문화에서 용서는 가족처럼 중요했다. 가을에 하나는 가족과 대화를 시도했다. 엄마, 아빠. 저 여자를 사랑해요. 부모님은 충격받았지만 어머니가 먼저 말했다. 하나야,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해. 아버지는 침묵했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한국에서 힘들겠지만 내가 강하니 버틸 수 있을 거야. 소연도 가족을 찾았다. 고아원 출신이지만 옛 친구들에게 털어놓았다. 나 레즈비언이야. 친구들은 지지했다. 소연아, 내가 행복하면 돼. 둘의 사랑은 깊어졌다. 겨울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소연이 프러포즈했다. 하나야, 나랑 함께 할래? 반지는 간단했지만 의미는 컸다. 하나는 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 사회의 시선이 여전했다. 직장에서 소문이 돌자 소연은 압박을 받았다. 그만둬야 할까? 하나는 아니, 함께 싸워용라고 말했다. 봄에 LGBT 퍼레이드에 참여했다. 서울 거리에서 무지개 깃발을 들고 행진했다. 우리는 존재해. 구호가 울렸다. 하나와 소연은 손을 잡고 걸었다. 그 순간 자유를 느꼈다. 그러나 배신이 다시 왔다. 옛 팀원이 사진을 유포했다. 스캔들 재점화, 미디어는 달려들었다. 소연은 인터뷰를 거부했지만 스트레스가 쌓였다. 하나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소연은 간호했다. 하나야, 미안해. 하나는 전니 탓 아니야. 세상 탓이야. 여름에 둘은 제주로 도피했다. 바다에서 치유를 찾았다. 여기서 새로 시작할까? 소연의 제안에 하나는 동의했다. 제주에서의 삶은 평화로웠다. 소연은 현지 체육센터에서 일했고 하나는 카페를 열었다. 한국의 전통 차와 커피를 파는 작은 가게. 손님들은 제주의 관광객들로 다양한 이야기를 가져왔다. 하지만 서울의 그림자가 따라왔다. 가족이 방문했다. 하나야, 돌아와. 어머니의 말에 하나는 여기서 행복해요 라고 대답했다. 부모님은 이해하려 애썼다. 가을에 지은이 제주로 왔다. 진심으로 미안해. 용서해줄래? 이번에는 진심이었다. 하나와 소연은 용서했다.
지은은 나도 내 감정을 인정할게 라고 말했다. 그녀도 레즈비언이었다. 그 고백은 우정을 회복시켰다. 겨울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다. 제주의 친구들과 함께 한국의 김치찌개와 케이크가 어우러진 자리. 소연은 피아노를 치며 노래했다. 사랑해, 하나야. 하지만 고조되는 긴장감. 미디어가 제주까지 쫓아왔다. 은둔한 레즈비언 커플, 기사가 나왔다. 소연은 화가 났다. 왜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 하나의 건강이 다시 악화되었다. 병원에서 진단, 스트레스성 우울증. 소연은 밤새 간호했다. 하나야, 나 때문에 미안해. 봄에 퍼레이드에 다시 참여했다. 이번에는 제주에서. 작은 규모지만 의미 있었다. 변화는 작게 시작돼. 여름에 소연의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소연아, 나 돌아왔어. 옛사랑의 배신자였다. 소연은 거부했다. 이미 끝났어. 하지만 그 여파로 하나와 다퉜다. 언니, 아직 그녀를 사랑해. 소연은 아니, 너만 사랑해 라고 말했다. 화해의 밤, 제주의 별빛 아래에서. 영원히 함께할게. 고조되는 드라마. 가을에 소연의 직장에서 해고 통보. 이미지가 안 좋아 한국의 기업 문화였다. 소연은 절망했다. 하나야, 어떻게 해? 하나의 카페도 어려워졌다. 보이콧 운동. 레즈비언 가게 가지마, 소문이 퍼졌다. 둘은 서울로 돌아가기로 했다. 싸워보자 가족의 지지로 힘을 얻었다. 겨울에 법적 투쟁. LGBT 권리 단체와 함께 우리의 사랑은 죄가 아니야? 미디어 인터뷰. 소연이 말했다. 한국 사회, 변해주세요. 하나의 건강 회복. 소연의 사랑으로. 봄의 승리. 법원에서 인정. 차별 금지. 둘의 사랑은 공식화되었다. 결말은 인문적이었다. 여름에 결혼식. 작은 예식장에서 가족과 친구들만. 영원히 사랑할게. 한국 사회는 서서히 변했다. 그들의 이야기가 영감을 주었다. 소연과 하나는 행복하게 살았다. 제주로 돌아가 삶을 이어갔다. 배신과 고난을 이긴 사랑. 그것이 그들의 이야기였다.